정도 단독 단행만 성공해 준다면은 충분히. 왜 인기말을 찾으십니까? 능력말을 찾아드립니다. 포인트 메이커 한대건입니다. 경험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마방 취재기자 발상의 전환. 아직도 발상의 전환은 못해요. 발상의 전환입니다. 무슨 말이죠? 자, 2017년 1월 21일 토요일 경마 한대건의 음담 패설 방송 출발해 보겠습니다. 이경주 출발했습니다. 바깥쪽에서 9번 폰이 바로 좋아. 이경주 경주월에 1200m 국내 6등급 12마리 앞뒤들이 출전을 했습니다. 몸만 너무 감동이야. 체중이 87kg가 늘어났습니다. 하지만 마페 상태는 무난합니다. 8번 에클레어 드림은 패트콘의 충막감입니다. 이게 워낙에 조교가 안 돼서 외국인 조교 관리보가 조교하고 있는데 말레이시아에서 오네요 관리원이. 그래서 외국인 애가 의외로 말을 상당히 잘 만들어놨습니다. 8번을 놓고 5번 7번 바깥쪽 7번 스타파워 두 마리의 이입 싸움에서 8번 에클레어 드림의 반반씩 앞섭니다. 5번 8번 7번 일단 출발은 했어. 마무리를 잘 지어야 되는데. 이 연말이면 연말이고, 참 이 구정을 앞두고 경마가, 그러니까 모든 이렇게 추석이든 명절을 앞둔 경마가 쉽지는 않아요. 예. 뭐 이거는 뭐 심리적인 것도 있고, 뭐 말 나오는 건 매번 똑같아요. 근데 좀 더 많이 나오지. 예. 아무래도 구정을 앞두고서는 한 주간의 휴장기가 있기 때문에 출전 주기를 맞추기 위해서 좀 많은 마필들을 끌고 나오는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들이 이제 경주의 혼전 가능성을 높인다라고 표현할 수도 있겠지만 꼭 그렇지만은 않아요. 제가 금요일 방송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정확한 능력을 가지고 그 능력을 분석해 본다면 말이 뭐 10마리가 나오든 100마리가 나오든 될 놈은 되는 거고 안 될 놈은 안 돼. 아니 100마리 1000마리 나온다고 해서 뭐 결승선을 1, 2등만 상금 주지 아니 뭐 다른 놈도 상금 주는 거 아니잖아. 그잖아. 어차피 결승 통과하는 건 1등, 2등 있어요. 그렇잖아요. 그것만 잘 골라내면 되는데. 야, 그거 골라내기가 그렇게 힘드네. 잘해봐야죠. 뭐 여러 가지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직까지도 취재를 하지 못하고 있고요. 이것도 참 내가 잘못하는 거야, 보면은. 뭐냐면은, 취재를 안 했지만은, 취재를 한 것처럼 여러분들한테 보여줘야지만, 여러분들이, 그래도 한대건이라는 사람한테 대한 메리트가 있어서 문자도 신청해주고 음성도 들을 텐데, 난 그런 거 갖고 구라치고 싶지 않아. 안 한 건 안 했다고 얘기하고 그리고 내가 또 그거 없다고 해서 경험 못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그거는 나한테는 MSG 같은 거 양념 같은 거라고 전 생각을 해요. 제가 몰랐던 것을 조금 더 실질적으로 말을 달아봤던 사람들하고 얘기를 할 수 있다는 거는 상당히 좋은 점이기 때문에 어쨌든 간에 관련 노조 관리사 노조하고 연합을 한 기수협회나 조교사협회가 아직까지도 취재에 응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아마도 구정을 지나고 나면 해결이 될 것 같고요. 어느 정도 합의점은 찾았다고 합니다. 뭐 안 좋은 소식도 몇 가지 있어요. 뭐 관리사의 자살 소식도 있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제가 방송에서 뭐 굳이 말씀을 드려봤자 의미가 없다는 건 알지만 뭔가가 있겠죠. 뭔가 내용이 있고 그 내용 안에서 어쨌든 하나의 생명이 또다시 경마장을 떠났다는 것에 대해서는 잠시라도 애도의 표를 표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똑같은 삶을 사는 것 같아요. 나 요즘 그런 얘기 했잖아. 텔레비 보면은 나는 그 김무생 아저씨 죽었을 때도 물론 이제 내 선배들이나 여러분들 지인들 많이 죽었을 때 마찬가지인데 연예인들이 이렇게 하나둘 세상을 떠나잖아요. 뭐 이주일 아저씨도 마찬가지고 그래도 우리 세대 때에 한창 활동을 하던 사람들이 떠나가는 게 막 이렇게 서글퍼진다 요즘은. 나 진짜 나 감수성이 되게 예민해졌나 봐. 이상해. 감수성은 예민해지는데 살은 왜 찌는 거야? 자꾸 살이 불어. 어쨌든 간에. 좀 안 좋은 소식이긴 하지만 돌아가신 분은 좋은 곳에서 또 좋은 일로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많이 침울한 분위기 속에서 경마 마사회도 그렇고 관리사 노조도 그렇고 여러 가지 분위기가 솔직히 썩 좋지는 않아요. 근데 뭐 경마에 그것이 연관이 된다 안 된다 나도 잘 모르죠 솔직히 말해서. 근데 뭐 그 일을 당한 소속조는 아무래도 의기소침해 있을 거 아닙니까? 또 뭐 김영관 조교사에 대해서 안 좋은 소문들이 자꾸 들리고 있고 또 그게 아직까지 현실적으로 드러나 있지는 않기 때문에 부산의 김영관 조교사의 문제를 뭐 제가 이 방송에서 막 이렇게 떠들어서 일을 크게 만들 필요는 없죠. 모든 게 뭐 법원에 판례가 나오든 아니면 뭔가 이렇게 두각을 드러내서 모든 사람들이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시점이 된다면 저도 시원하게 제가 알고 있는 것을 다 말해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로 서울과 부산이 다들
약간 좀 어수선한 분위기 이렇게 좀 형성이 되어 있다고 봅니다. 근데 그러한 것들이 경마에 작용을 하느냐 안 하느냐가 중요한 거지. 그리고 제가 봤을 때는 크게 뭐 작용을 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제가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관리사분이 운명을 난리하신 그 조가 조금 더 문제가 될 것으로 보여지는데 그런 것까지 염두에 둬서 제가 방송에서 뭐 시원하게 말씀을 못 드리지만 그러한 일도 있더라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난주 경마도 마찬가지고 이번 주 경마도 마찬가지입니다. 뭔가가 그런 것 같아요. 예전에 우리가 뭐 이렇게 텔레비나 이 집안에 있는 가전 제품이 좀 망가지면 여러분들 기억나십니까? 일단 때리죠. 네, 일단 때립니다. 몇 대 이렇게 주먹으로 때리든가 발로 차보든가 하면 그게 또 나옵니다. 신기하게. 네, 그러한 경험들이 참 많으실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집에서도 아직까지도 이 구태에 관한 사고방식을 버리지 못하다 보니까 뭔가가 좀 안 되고 전자제품이 텔레비가 안 나오면 일단 때려. 그러니까 이걸 갖다가 우리 애가 옆에서 보고 있다가 리모컨이 잘 안 눌러지니까 리모컨을 계속 때려. 이게 어떤 문제에 대한 해결책이 아니죠. 네. 그냥 보고 배운 거죠. 우리 아빠가 그러니까 때리면 되나 보다. 근데 정상적인 것은 그 제품의 원인을 찾아서 그 원인을 고장을 수리를 하면 모든 게 말끔하게 해결이 되는데 우리는 어떤 때는 참 무식하게 접근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런 의도에서 좀 말씀을 드려봤고요. 경마는 약간은 그런 것도 있습니다. 이 변수의 요인과 그날의 뭐 살아있는 생명체다 보니까 운이라는 게 따라주기도 하지만 중요한 것은 이 원래의 원인을 알고 접근을 하는 게 저는 가장 옳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원인을 찾아드리고 원인을 분석할 수 있는 방송이 될 수 있도록 한대가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 방송이 여러분들한테 많이 도움이 됐으면 좋겠고요. 저 역시 이 방송으로 인해서 성장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기를 위해서 노력을 참 많이 하고 있습니다. 갑자기 무슨 대통령 나타난 것 같은데. 그런 뜻이 아니라 하여간 내가 열심히 한다는 얘기야. 그렇게 한다는 얘기고. 그리고 이번 주 일요일 날 제가 이제 1년에 한두 번 정도 해요. 다바가 메인 승부처라고 해서 1년에 딱 한두 번, 그러니까 정말 자신 있고 있는 거 한번 다 때려받고 싶은 경주가 있으면 그런 경주를 선정을 했었는데 작년에는 뭐 솔직히 방어막권이긴 했지만 한 9배인가 10배 나오지 않았네? 네, 제가 기억을 안 나는데 성공을 했었죠. 올해의 첫 번째, 올해도 제가 몇 번을 할지는 몰라요. 저 스스로도 제가 노리고 있는 마피들이 뭐 단기간에 이렇게 나오는 게 아니라 오랜 시간에 걸쳐서 이건 진짜 한번 승부를 해보면 좋겠다라고 하는 마필이 나오면 승부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도 딱 부러지게 뭐 어느 시점 뭐 1월 달에 했으니까 5월 달에 하고 5월 달에 했으니까 11월 달에 하고 뭐 그런 게 없어요. 그냥 제가 정말 노려보고 저 역시 있는 거 없는 거 다 투자해 볼 수 있는 가치가 있는 승부처가 있다면 그 경주를 다바가 메인 승부처로 승부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번 주 일요일 날 그 경주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자, 일요일 경마 그 다바가 승부처 1년에 한두 번밖에 하지 않는 한대건의 다바가 승부처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응원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토요일 경마부터 이겨야지. 토요일 경마 이기고 일요일 경마까지 이겨야 되기 때문에 토요일 경마도 10년을 넘게 기도를 했어요. 성적이 좀 좋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일단 승부처 먼저 말씀을 드리고 출발하겠습니다. 자, 3경주, 5경주, 7경주, 11경주, 12경주, 3, 5, 7, 11, 12 이렇게 5개의 승부처고요. 저 정말은 6경주에서 승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출발부터 이렇게 기운이 빠지는 거야? 안 좋은 얘기해서 그런가? 하다 보면 또 풀려. 내가 뭐 이런 거 갖고 신경을 쓰는 스타일이 아니기 때문에 하다 보면 다 풀려. 그리고 또 하나 더. 문세영 기수가 일요일날 기승을 해요. 김혜성 기수. 오래간만에 문세영 기수를 볼 수 있는 기회가 됐죠. 4일간의 기승정지를 당했습니다. 문세영 기수가 작년에 4일간의 기승정지를 당했었고 그리고 기승정지가 풀리는 시점이 지난주였었는데 그럼 뭐 토요일날 왜 기승 안 해? 토요일날 마카오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 마카오가 있습니다. 문세영 기수와 김혜성 기수가 마카오에 가서 지금 경주를 치르고 있기 때문에 귀국을 하죠. 토요일날, 월요일날 제가 아침 비행기로 오는 걸로 알고 있는데, 뭐 토요일날 온다는 얘기도 있고, 정확하게 못 물어봤어요. 오자마자 마필에 기승하는 겁니다. 일요일날. 참 대단한 기수 아닙니까? 욕심이 많은 건지, 아니면 뭐, 능력이 되는 건지, 잘은 모르겠지만, 어쨌든 간에, 일요일날 마필에 기승하는 이유. 여러분들이 막 의아해 하실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문세영과 김혜성 기수는, 뭐, 마카오에, 현재 경주에 참여하러 갔는데, 토요일날, 월요일날 아침에, 귀국을 해서 바로 마필에 기승을 하는 겁니다. 참고해 보시고.
이 여독이 풀리나 몰라. 하긴 뭐 젊은데 뭐 여독이 오고 있겠어. 근데 나는 요즘 잠을 하루에 한 2-3시간밖에 못 자니까 이 피로가 굉장히 많이 누적되는 것 같아. 그래서 난 홍삼 안 먹으면 그냥 죽는 것 같아. 그래서 홍삼을 무슨 뭐 신주단지 뭐지 지금 먹고 있습니다. 내가 버티고 있는 힘은 홍삼 때문이 아닐까. 여러분들 홍삼 좋아요. 홍삼 드십시오. 내가 사주지는 못하는데 드셔보세요. 괜찮습니다. 갑자기 내가 왜 홍삼 홍보대사가 됐지. 자, 1경주 출발하겠습니다. 강도의 1000m고요. 12마리 아피들이 출전했습니다. 일단 뭐 지난번에 저희가 한구라 했던 6공화 퍼펙트 워리어가 출전을 하죠. 예.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하지만 이 마피는 분명히 주목해봐야 된다. 그렇게 말씀드렸단 말이에요. 바로 6공화 퍼펙트 워리어입니다. 주행이 약간 좀 매끄럽지 못하고 흩날리는 맛이 없잖아. 있었었어요. 주행하면 때. 발주는 나쁘지 않았는데 차치동반에가 더 뛰고 걸음 좋죠. 예. 탄력적인 걸음을 보이면서 입상을 했고요. 편성을 더 약하게 만났네요. 1경주에 출전하는 마필들이 12마리의 마필들이 있지만 뭐 하나 되는 마필이 없어요. 그래서 퍼펙트 워리어가 56kg 중량이긴 하지만 문제없이 선전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6번 마필은 맹간하면 왔다. 입상권 한 잔에는 충분할 것 같고 뭐 말이 없어. 1번, 2번, 3번은 뭐 언급할 필요가 없고 4번 마블킨도 마찬가지 5번 마하희망도 마찬가지 7번 액톤 신화는 계속 불합격을 당하죠. 마필이 좀 뛰지를 않으려고 하고 고개가 좀 들리는 모습 좀 둔해요 말이. 근데 계속 주행검사를 임하면서 걸음이 좀 나아지네. 뭐 주행검사에서 연습을 한 건지 어쨌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간에 마필은 좀 나아진 것 같아요. 8번은 그렇고 9번 안양퓨마는 사실 데뷔전 때 상당한 인기를 끌었던 마필입니다. 하지만 이 선행을 나서려고 했다가 안쪽에 있는 마필에게 1침을 맞으면서 선행을 나서지를 못했죠. 모래를 맞으니까 안 뛰는 모습을 보였었고요. 망사능가면을 해서 선행을 못 나선 거에 데뷔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게 썩 좋지는 않았어요. 선행이면 뜁니다. 그래서 선행을 나눌 수 있는 편성이라는 점. 이게 레이스가 상당히 느리죠. 어차피 윤태욱 기술도 선행을 추구할 소지가 높기 때문에 요게 선행을 나가버리면 9번만 안양퓨마가 또다시 골 때리는 그림을 그릴 수 있기 때문에 너무 과신하지 마십시오. 선행을 나가면 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럼 다른 거에서 좀 대안을 찾아봤는데 뭐 딱 부러진 또 대안이 없어요. 11번 달달이 이게 좀 괜찮습니다. 주행검사 모습 보면은 이 불합격 됐을 때에도 그렇고 연습 주행을 한번 했는데 불합격된 건 뭐 얘기할 필요 없고 주행검사에서는 뭐 순발력도 보유했었고 선행을 나가서 했는데 뭐 하지 못했고요. 12월 16일 날은 연습 주행을 해봤는데 이날 주행검사의 마필들이 워낙에 능력이 없었던 것 같아요. 뭐 제어하면서 들어오긴 했는데 어쨌든 간에 외곽으로 밀렸다 하더라도 실은 뭐 달다리가 말이 없어. 뭐 되는 말이 워낙에 없으니까 뭐 안 될 거 없는 편성일 것 같아요. 시험 베스트 미션도 그렇고 베스트 미션은 뭐 똥말인 거 같고 한 마리만 더 찾아볼까요? 1번마 삼정 애틀레틱도 있고 3번마 당당한 역을 이거 주행고자 3번 만에 합격했죠? 거의 들립니다 말이. KT 이탈도 좀 껑충거리고 좀 안 되는 모습을 보였는데 김용근 빠따니까 더 뛰지 않을까라고 사람들이 의심할 것 같아요. 근데 제가 봤을 때는 한참 좀 멀지 않은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이번 1경주는 사실 6번 9번 막건이 제일 불안합니다. 이 안양퓨마가 선행을 나서면 좋겠지만 퍼펙트 워리어가 선행을 나가고 그러면 안양퓨마가 따라가는 그림이라서 그러면 안양퓨마가 선행 나가고 6번이 따라가면 좋은데 뭐 태혁이가 용서하겠어? 자기 돈 벌어야 되는데 그래서 좀 불안하긴 해도 이 선행권에 올라오는 마필이 없으니까 또 6번 9번 막건을 그냥 쓰레기통에 갖다 버리려니까 막 찝찝한 거야. 배당은 대길인데 버리지도 못하겠고 일단 6번 9번은 뭐 관심을 가져보세요. 근데 충막감은 6번이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7번마 액톤 신화, 11번마 달달이, 뭐 1번마 삼적 애틀레틱. 6구 막건은 분명히 깰 수 있다. 근데 6구의 막건을 쉽게 버리지는 못한다는 말씀을 드리겠고 6번 놓고 1번, 7번, 11번까지 말씀을 드리면서 1경주는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경주입니다. 경주 1200m 9년 6등급 3세행 아필들이고요. 10덩어리 아필들이 출전했죠. 에휴, 지난번에 왔었어야 되는데 이제는 뭐 팔려버리는 인기만으로 아쉽네요. 예. 바로 10번만 지공 필승입니다. 뭐 그 당시에도 뭐 인기 마필이긴 했었지만 그 걸음이 상당히 날카로웠었죠. 예. 데뷔전 때에도 제가 노렸던 마필이고 글로벌 킹과 리드키 지공 필승 놓고는 다 때렸는데 스위트록도 마찬가지고요. 안 되네. 짜증나게. 1과 4분의 3 마치는 깨졌지만 그 끝걸음이 상당히 날카로운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하만식 기수에서 페로비치 기수로 기동은 교체가 됐고 경주거리가 1200으로 늘어났다 하더라도 선입권 전개가 되는 마필이고 끝걸음에서는 상당히 거리를 줄이는 모습을 봤을 때는 끈기까지도 상당히 좋은 마필로 봤고요. 10번마 지공 필승은 이번 경주만큼은 뭐 강하게 노려볼 수 있는 마필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나머지는 뭐 인기권의 마필들이 괜찮아요. 8번마 빅트리오. 이 마필이 솔직히 대상경주 특별경주였었죠. 매니브레이싱이나 오제이 명답, 미세마 이제 특별경주였었는데 상당한 강자팀이었습니다. 그래서 에이씨 올라오지도 못하겠지. 아예 쳐다보질 않았어요. 나 깜짝 놀랐네. 직선에 올라오는 거 보고. 이게 은근히 강단이 있네요. 생각보다. 물론 마신차가 있었다고 볼 수도 있지만 제가 봤을 때는 뭐 거의 한 4마신, 5마신 차이 안에서 뭐 반마신, 목차 뭐 이렇게 다 이겼기 때문에 빅토리오가 못 뛰었다고 볼 수는 없어요. 그때 데뷔전 때의 모습도 그렇고 계속 걸음이 좀 늘어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관심을 가져야 될 것 같고요. 뭐 골드 신화도 나쁘지 않았었죠. 물론 이제 원더라이트가 워낙에 빠른 마필이었었고 선행을 추구하다 보니까 따라가다 보니까 그랬는데 이 편성이 원체 약했습니다. 뭐 뉴 하이타임이라든가 뭐 스카이빅, 루이반, 청운이로 뭐 기억도 안 나잖아? 이 마필이 워낙에 똥말들이니까 개편성에서 이겼기 때문에 약간의 좀 의심이 되는 건 사실이긴 하지만 뭐 걸음 자체는 나쁘지 않았다고 보고요. 그래서 뭐 8번, 9번, 10번의 3마리의 인기권의 마필들이 상당히 좋다고 보고 3번 봄비스킹 정도가 뭐 이별을 낼 수 있지 않을까. 이 마필이 의외로 직선에서는 막 흔들려, 막 지그재그로 흔들리는데 흔들리면서도 채찍을 대니까 마필은 나쁘지 않았었고. 이번 스롬펜프가 팔리나? 이 경주를 주도하고 나서 지구력이 워낙에 없어서 이건 뭐 안쪽에서 서인 나간다 하도 쉽지 않을 것 같은데 의외로 7마 제이크가 더 띄워줄 수 있는 마필일 것 같은데 이게 너무 부진해갖고 주행검화 때. 근데 뭐 33조는 주행검화 때 이렇게 부진해도 실제로 더 뛰는 경우가 있으니까 참고해 보시고. 오피스 오먼도 끝걸음은 날카로웠었지만 워낙에 상대들이 약한 때 편성이라서 과신할 수는 없습니다. 자, 이번 이경주는요, 인기권의 마피들의 선전을 좀 기대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10분마 지공필승. 10분마 지공필승을 충막감으로 놓고 너무 좋았다, 걸음이. 그리고 8번마 빅트리오. 이게 거의 꼴찌한 것 같고 예상치 보면 별거 없는 것 같지만 잘 뛴 거예요. 8번마 빅트리오는 상당히 잘 뛴 겁니다. 전 내심 8번을 놓고 해볼까? 그런 생각 욕심까지도 생겼던 마필이에요. 10번, 8번, 10번, 8번, 8번, 10번. 쌍은 어떻게 들을지 모르겠다. 이 두 마권이 대끼리 배당이든 최저 배당이든 간에 이 마권은 기본적으로 사십시오. 10번 놓고 8번 마권은 기본적으로 사시고, 뭐 9번마 골드 시나라든가, 뭐 3번마 봄피스킹, 뭐 이런 마필들은 10번을 놓고 한번 방어를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10번, 8번, 이거 한 방으로 끝난 것 같은데, 3번, 9번이 많이 팔려주려나? 의외로 10번, 8번 배당이 좋으면 많이 사십시오. 많이 사셔도 될 것 같아요. 저 생각에. 자, 상경주입니다. 간격이 1300m, 한대거리 승부처고요. 첫 번째, 한대거리 첫 번째, 메인 승부처가 되겠습니다. 제가 이 경주를 승부처로 삼은 이유가 이런 겁니다. 자, 주행 자세. 제가 지난번에 인터뷰했을 때를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제가 이 마필을 괜찮게 봤습니다. 조교를 끝내고 들어오는 기수한테 물어봤죠. 싹수 있겠던데, 말이? 괜찮아. 그랬더니, 약간 좀 괜찮은 말이긴 한데, 흔들린다고, 주행이. 그래서, 그래? 나중에 괜찮겠지? 그랬더니, 힘 좋고 짱짱하고, 다듬어주면 괜찮을 거예요. 라고 했던 마필이 어느 순간에 인기권에 팔렸었고, 여실히 무너졌습니다. 제가 그 마필을 이번 경주에 과감하게 노려보겠습니다. 약간의 인기권에서는 좀 떨어질 수도 있는데, 전혀 문제될 게 없습니다. 제가 조교까지 확인했지만, 이제는 완벽하게 힘이 차서, 이제는 띄워주겠구나라는 생각이 확연하게 드는 마필 한 마리가 있는데, 그 마필 때문에 제가 이 경주를 첫 번째 메인 승부처로 삼게 된 겁니다. 12마리의 마필들이 출전하지만, 저는 우연은 약간 드러났다고 봐요. 제가 한대건이가 노리는 충막가 하나 세워놓고, 이것저것, 한 2방, 주력 한 방 때리고, 나머지 한 방 방어. 아니면, 999 나올 수 있는 한 방까지도 한번 방어해보면서, 이번 상경주를 먹고 들어가는 경주다. 걱정하실 필요 없고요. 그냥 아침 안 드신 분들은 이걸로 적중하셔서 아침 한 끼 사드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점심때인가? 점심을 드시든가. 자, 한대건의 첫 번째 메인 승부처고요. 한대건 너무나도 자신이 있습니다. 자, 이번 경주만큼은 여러분들한테 큰 선물로 다가갈 수 있다는 거 명심하시고 그 선물을 드릴 수 있도록 현장까지 한번 최선을 다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대건의 첫 번째 메인 승부처 3경주 많은 관심과 응원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4경주입니다. 경주의 1300 금년 6등급 경주고요. 12마리 마필이 출전했어요. 뭐가 있나?
아니, 별로 믿음감은 안 가는데, 말이 없어. 이게 완전 똥말 편성이죠. 예. 그냥 언제 봤는지 기억도 안 나고, 얘들이 언제 한 번은 들어오겠지. 맨날 혹시나 하는 마음에 자꾸 쳐다보게 되는 그런 나피들이 접전이 나올 수 있습니다. 자, 3번 오픈게이트가 지난번에 기회 편성에서 해가람에게 사마신을 깨지면서 졸전을 펼쳤습니다. 그나마 낫지 않나라는 생각을 가져요. 그러니까 이마필이 뭐 쌍다리 올 겁니다. 여러분들 마감 꼭 사십시오. 이렇게까지는 말씀을 못 드리겠지만 여전히 괜찮아요. 직선에서 올라오는 거는 나쁘지 않고 또 순발력까지 갖추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전개를 쉽게 풀어갈 소지가 높습니다. 그래서 3번 오픈게이트는 지난번에는 깨졌지만 다시 한번 도저히 가능한 세력이라는 점에선 저는 4번 마필을 충막강을 놓고 싶고요. 1번만 우승 1기 안 되고 2번만 컬러즈킨 안 되고요. 3번 써니스카이. 자꾸 이제 주행 중에 고개를 들었었죠. 모래를 맞으면 고개를 들었었고 모래를 안 맞고 선행을 가도 지 혼자 고개를 쳐들고. 근데 그 고갯짓 하는 것에 대해서는 주행 불량기가 예전보다는 많이 좋아진 것 같아요. 저기 때 보면 좋아지긴 했는데 제가 항상 말씀드리잖아요. 한 번 그랬던 놈은 또다시 그럴 수가 있기 때문에 과신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뭐 써니스카이가 이 기복을 보이고 성적이 안 나오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겁니다. 뭐 말을 잘 알고 있는 이혁 기수나 뭐 다른 기수가 기성했다면 도 모르겠는데 이기회 기수가 기성했다면 쉽지 않을 것 같은데 5번은 안 되고 6번도 안 되고 7번 천하대패 이 생또라이죠 이거. 와 정말 이렇게 또라이도 없습니다. 뭐 뛰었다 안 뛰었다 원래 반복을 하니까 거의 뭐 14조에서도 손을 놓고 있지 않았었나. 원래 14조의 마필이었었죠. 그래서 결국은 이렇게 됐는데 김태훈 기수 군대 갔다가 제대를 했어요. 그래서 김태훈 기수가 기성을 하는데 과연 이것을 얼마나 끌어낼 수 있을지. 뭐 기수도 문제지만 말도 문제인 것 같습니다. 8번 가장 먼저는 나름대로는 컨디션이 좋았고 좋은 상태에서의 기록한 성적이 최근 2번의 영주기 때문에 저는 안 된다고 보고요. 9번도 안 되고 10번 골드펀치는 혹시나 하는 마음. 직선에서 올라오는 걸음이 있으니까. 근데 워낙에 부진해. 실마 큐즈도 이거는 뭐라 그럴까요? 부민호 기수가 어떤 판단을 하냐가 중요한 것 같아요. 뭐 주행 검사를 3번 만에 합격을 하고 데뷔전에서도 별다른 모습을 안 보였어. 근데 맨날 쥐어짜는 모습인데 그냥 워낙에 똥말이니까 자꾸 이것까지 누행하는 거야. 지난주 부민호가 워낙에 잘 타니까 뭐 잘 탔다고 해야 되는 거야. 지금 다승 2위인가요? 부민호가 1년 동안에 2승 했는데 작년에 올해 벌써 5승을 하고 있습니다. 참 대단합니다. 변화가 있는 건지 어쩔 모르겠습니다. 자, CM1 더 밀어붙여는 계속 좀 아쉬웠었죠. 제갈바지도 바꿔보고, 뭐, 망사감에도 씌워보고, 막 이것저것 해보는데 안 돼. KT 2.1 쓰는데 안 되고. 결국은 거세까지 했죠. 거세를 단행하고 나서 10월 19일날 거세를 단행하고 나서 지금 2번의 형주인데, 참 해결이 안 되네. 근데 뭐, 이번 경주가 제가 서두에서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워낙에 능력이 없습니다. 선행력도 없고, 추진력도 없는 마필이다 보니까. 여기 가서 밀고 나가면은 뭐 4번이 나가면 바로 옆에 붙는 그림이라서 영화 필까지 한번 관심을 가져보겠습니다. 4번만 오픈게이트를 놓고하겠습니다. 이번 4경주는 시우마 더 밀어붙여 쪽에 좀 더 포커스를 맞춰보시고요. 7번 천하제패, 10번 골드펀치 이런 나피들의 관심을 가져보십시오. 근데 썩 자신은 없다. 혼자 경주 그래. 나도 뭐 이 똥마 경주 여러분들한테 나 하나 믿는 마피 있는데 이거 하나 놓고 하세요. 그래갖고 배당 맞추고 그러면 좋지만 내가 뭐 이 방송에서 언제 그런 구라쳤었어. 저런 경주는 가급적이면 배팅의 액수를 좀 많이 줄이시는 게 좋아요. 뭐 분산 구매 해갖고 뭐 5복조, 7복조, 뭐 10복조 하시는 분들이야 상관이 없겠지만 그래도 어느 돈 좀 한번 만들어 보겠다고 돈질하시는 분들한테는 저런 경주가 진짜 가랑비에 옷 젖는다고 그런 꼴 날 수 있어요. 계속 조금씩 빨려 나가니까. 그런 경주는 남겨놓으시고 자 5경주 한대건의 승부해 보겠습니다. 한대건의 두 번째 메인 승부처고요. 12만의 RPD 출전했습니다. 재밌죠. 상당히 좀 재밌게 편성이 좀 짜져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경주 인기 마필의 그만 은하철마. 전 이 마필을 보고 좀 솔직히 깜짝 놀랐습니다. 이 데뷔전 때의 모습을 보면 경주의 전개가 쉽지가 않았습니다. 뭐 체중도 많아 18kg가 빠진 것도 있었지만 경주의 전개가 최외곽에서 선두권을 좀 끌려는 식으로 경합식으로 풀렸음에도 불구하고 직선에서는 거리가 더 남는 모습을 보였어요. 체중 빠지고 출전 주기도 좀 적정하지 않았었고 전개도 안 좋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정도의 선전 저는 왔다고 봅니다. 한대원의 승부처고요. 제가 충막강 공개해드리는 거예요.
야, 원래 그거 대가리 잡혔어. 뭐 그렇게 말씀하시면 할 말은 없지만 왜 대가리 잡혔는지 알아야 될 거 아니야. 그리고 대가리 잡혔으면 다 오나? 12금 잡으면 12금이 다 빠진 게 대가리인데? 하지만 이마필만큼은 지난번에 뛴 모습을 봤을 때 충막감으로 손색이 없다. 다른 건 몰라도 이마필은 올 것 같다. 이 고모 은하철만은 한동안 두 번째 메인 승부처의 충막감으로 선정을 하겠습니다. 문제는 후초권이죠. 뭐 이거는 뭐 구는 나도 알아. 그 후착이 뭐냐고. 예, 그거 내가 다 알려주면 나 이거 뭐하러 승부경주 하겠어. 그잖아. 나도 먹고 살라고 하는 건데. 자, 한대건 노리고 있는 마필이 있습니다. 자, 한대건 준비가 착실된 마필이 있고요. 한대건 해보겠다고 하는 마필이 있습니다. 반드시 적중으로 이어갈 수 있도록 자신있게 추천해드리는 추천경주니까 이번 오경주 한대건의 메인 승부처. 야, 9번 알고 후차고 알고 싶어. 그럼 들으십시오. 자, 060 번호 오픈되어 있고요. 문자 신청 아직까지 오경주입니다. 신청하시면 하죠. 자, 오경주 한대건의 두 번째 메인 승부처. 한대건 역시 구원마 은하철만 놓고 승부하겠다. 나머지는 다 똥말들이야. 뭐 말이 없어. 6공원 머니캠프가 팔리나? 아, 참. 각간의 똥찌입니다. 예, 다 팔리라고 하십시오. 상관없습니다. 자, 한대건은 승부하겠습니다. 자, 육경주입니다. 12마리 마필들이 출전했고요. 이것도 약간은 좀 눈에 들어오는 마필이 몇 마리가 있는데 일단 가장 눈에 들어오는 마필이 보면 큐피트 레이드예요. 예, 혼합 4등급 경주고요. 국산 마필이죠. 예, 큐피트 레이드는 국산 마필이에요. 지난번에 큐피트 레이드가 이제 혼합 경주에 출전을 하게 됩니다. 선행을 하셨지만은 순발력 빠른 마필들이 압박을 받으면서 거림이 더 안 나왔었죠. 자, 이번 경주 경주거리는 1000m. 자, 그전에 1000m 경주에서도 큐피트 레이드는 뭐 일치월장했다. 아, 정말 명마더라. 이렇게 말씀을 못 드릴 것 같아요. 계속 걸음이 좀 잡히는 듯한 느낌? 예. 그래서 좋지는 않구나. 편성의 이점이 있었구나. 뭐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이 경주가 정말 편성의 이점이 있는 경주입니다. 예, 물론 이제 안쪽에 갈바람 마필들이 몇 두가 늦어 보이긴 하지만 큐피드 레이드의 순발력이라고 한다면 충분히 이겨낼 수 있고 선행을 나가서 버텨냈던 1000m의 경주이기 때문에 전 6번 마필은 인정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일본어 투투스톰은 이게 참 이 발주기 안에서 딴 생각을 해, 이 새끼가. 자꾸 고개를 쳐들고 별짓거리를 다 하고 순발력도 있는 마필인데 상당히 무디죠. 발주기 타는 빠른데 그걸 놓칠 소지가 있는데 과연 임기용 기수가 큐피드 레이드 죽여보자고 한번 선언 나가려고 했다가는 얘조차도 병신될 수 있습니다. 이 큐피드 레이드가 상당히 빠릅니다. 그래서 크게 눈에 가는 마필은 아니고요. 선행이라는 무서운 점은 있지만 큐피드 레이드 때문에 저는 보고 싶지는 않습니다. 성원브라하는 뭐 주행검사를 한 번은 불합격을 당하고 한 번은 이제 합격을 했는데 기록이 별로 좋지 않아요. 1번 5.8이지만은 이 발주기 안에서 좀 잔뜩 웅크리고 있죠, 얘가. 잠깐 뭐 발주기 안에가 좀 이렇게 뭐라 그럴까요? 낯선 환경이잖아요. 자기가 갖고 보지 않은 환경이다 보니까. 그래서 약간 좀 긴장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발주가 늦어지는데 뭐 안기수의 기능술이 의외로 괜찮더라고요. 선입견을 가담만 시켜준다면 능력 있는 추입형의 마필이 없다는 점에서 이 성원브라하가 주행검사 직선주에 보여준 걸음이 의외로 괜찮았습니다. 그래서 발주는 좀 불안한데 직선주로 꺾어놓으면 나쁘지 않았으니까 한번 관심을 가져보시고 3번 비트타운은 안 될 것 같고요. 3번 삼성 불패는 계속 패배할 것 같아요. 무슨 삼성이 불패야 삼성 구속되기 일보 직전인데 이재용 회장 거의 구속될 것 같은데 아마 삼성은 처음 있는 일 아닌가요? 옛날에 그 사카린 사건 이후에 처음 있는 것 같은데 또 뭐 권력으로 또 해서 뭐 하겠죠. 뭐 한 몇 개월 하다가 또 나오겠지 뭐 다 그런 거 아니야? 사람들 뭐 어차피 보여준 것만 보여주고. 에휴, 내가 만약에 대추금 안 갖고 깜빵을 가면은 난 어떻게 될까? 못 나오겠지? 자, 오마 서울 탱크 그렇고요. 진짜 뭐 대주씨는 한들만한 마필이 아닌데. 솔직히 뭐 이동국 기수가 거의 구조에 지금 주전 기수로서 활동을 하고 있고, 또 이동욱 기수가 작년 말에 이제 회장직에서 물러나면서 사건 사고들이 좀 있었죠. 그래서 좀 의혹을 가지고 마필에 기승을 하고 있기 때문에 편성은 정말 잘 만났어요. 그래서 이 친구와 대주씨는 직선줄에서 끝걸음을 발휘할 수 있다는 점. 얘는 계속 안 뛴 게 아니에요. 계속 자기만의 스타일로 자기만의 탄력을 보여줘 왔다. 그러니까 입상권에는 진입하지 못했지만 끝걸음은 분명히 괜찮았던 마필입니다. 관심을 가져보시고요. 8번 카디널 블랙은 뭐 별건 없었던 마필인데 이게 주행검사가 나쁘지 않았어요. 6월 10일날 그리고 6월 26일날 꼴찌하고 12월 2일날 장기 휴양을 봤는데
8월 달에 이제 기관지염이 있었는데 10월 달에도 또 기관지염이 있어요. 그래서 기관지염이 상당히 기간이 깁니다. 그래서 이 호흡기가 안 좋은 마피들은 제가 웬만하면 추천 안 해드리는데 현장까지 한번 이걸 확인을 좀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주행 검사 때 모습이 나쁘지 않았던 마피이기 때문에 오랫동안 검색기가 있었던 마피이죠. 구분 안 되고 10번만 새로운 길은 글쎄 이게 팔리나요? 기록이 상당히 좋았던 마피인데 겹치죠. 예. 이게 주행검사 이후에 좀 데뷔전이 늦어졌죠. 10월 달에 주행검사 보고 나왔는데 질병을 찾아보니까 요배통이 있더라고요. 허리 쪽이 아팠던 마필이고 빠르지 않은데 밀어줘야 되고 밀어주면은 선두권에 가담을 해서 은근히 튀기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이 큐피드 레이디와의 그 너무 오바지를 따라간다면은 뭐 할 말이 없겠지만 박은원 기수는 독재미도 모르는 기술에서 어쨌든 용합표까지는 한번 살려놓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6경주는요 6번마 큐피드 레이디 국내산 마피에 혼합국연제 출전한 6번마 큐피드 레이디를 충막감으로 놓고요 7번마 대주신 쪽으로 한방 맞고는 공략을 할 생각이고요. 이변이 나온다면 2번, 8번, 10번 이 세 마리의 마필들을 6번을 놓고 한번 방어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6번 놓고 7번, 6번 놓고 7번, 그리고 6번 놓고 2번, 9번, 10번 말씀드리면서 정리하겠습니다. 자, 7경주입니다. 한대건의 승부처고요. 한대건의 토요일 경마 다바가명의 승부처입니다. 이건 뭐 상반기 그런 게 아니라 그냥 제가 매일 토요일과 일요일날 뭐 자신 있는 승부처를 하나 잡는데 이 경주가 토요일 경마에서는 가장 자신 있게 공략을 해볼 수 있는 경주입니다. 이경주 출발했습니다. 바깥쪽에서 9번 허니바로 좋아. 이경주 경주월에 1200m 구간 6등급 12마리 마피들이 출전을 했습니다. 5만 넘감동이야. 체중 17kg가 늘어났습니다. 하지만 마피한테는 무난합니다. 8번 에클레어 드림은 패트콘의 충막감입니다. 이게 워낙에 조교가 안 돼서 외국인 조교 관리보가 조교하고 있는데 말레이시아에서 온 애예요. 관리원이. 그래서 외국인 애가 의외로 말을 상당히 잘 만들어놨습니다. 8번을 놓고 5번, 7번. 바깥쪽 7번 스타파워 두 마리의 2위 싸움에서 8번 에클레어 드림이 반반씩 앞섭니다. 5번, 8번, 7번. 외곽에 있는 실무 합작품이 팔려준다면 고맙고요. 저는 무조건 자르고 들어갈 생각이고요. 다른 여타의 마피들 이것저것 팔려서 결국은 여러분들의 해안을 덮을 수 있는 마피들이 많다는 생각에서 승부를 하게 됐습니다. 어떻게 보면 배당을 넣을 수도 있고요. 어떻게 보면은 한 10배에서 한 20배? 먹으면 정말 배가 부르면 배당 있잖아요. 그런 경주가 될 것 같아요. 이유를 알 수 없이 부진한 마필도 있고요. 이유를 알고서 부진한 마필들도 있습니다. 자, 내용을 알고 나면 별거 아니지만 몰랐을 때는 자꾸 뛴 것만 자꾸 쳐다보게 되고 끄적거리게 되고 낙서하게 되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한대건 정확한 내용을 가지고 붙어보겠습니다. 이번 경주가 토요일 경마에 한대건이가 가장 자신있게 붙어보는 초특급 메인 승부, 다바가 메인 승부입니다. 이번 7경주에서 반드시 적중할 수 있도록 준비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편성 자체가 제가 오래간만에 이렇게 좀 배당이 나올 수 있는 경주로 초특급 승부처를 하는데 내가 오직 자신 있으면 잡았겠어. 한번 들어줘. 이번 7경주는 한대건의 초특급 메인 승부처 많은 관심과 응원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8경주입니다. 1300m 국내산 5등급 경주고요. 12마리 앞이들이 출전을 했습니다. 느리죠? 예. 아니, 빠른가요? 예. 느리죠? 빠르죠? 일단 선행을 추구할 마필들을 한번 봅시다. 2번만 민트, 그리고 뭐 5번만 샛별아침, 7번만 다운마리, 이렇게 3마리 마필이 있죠. 2번만 민트는 워낙에 뭐 소문나 있는 똥말이니까 선행을 나간다 해도 쉽지 않을 것 같고요. 1300이기 때문에. 샛별아침도 뭔가 더 나아줄 줄 알았는데 그 정도 편성에서 선행 나와도 못 이긴다면 정말 할 말이 없습니다. 당찬 모습에게 입맛이 느꼈는데 이것도 정말 별거 없나 봐요. 자, 문제는 7번만 다운마리인데 데뷔전 때 전혀 관심권에서 인기를 못 끌었던 마필인데 기습적으로 선행을 성공을 시키면서 끝권을 보여줬어요. 근데 완벽하게 버텼다? 저는 그렇게 보진 않습니다. 약간은 좀 무뎌지는 모습이었었고요. 아주 나쁘지는 않은데 편성이 좀 약했기 때문에 버틴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많이 들더라고요. 근데 1000m를 우격다짐으로 버틴 마필을 1300에 띠칸이 갖다 놨어. 그러고 나서는 안쪽에서 막 3번, 2번, 5번이 막 갖다 비비고 막 지를 연병 하나 생겼어, 지금 상황이. 그 다음 마리가 쉽게 사려고 가느냐.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다음 마리도 과신할 수는 없죠. 1번마 체리피커는 뭐 전력의 변화라고 보기에는 이겼던 마피들이 뭐 보니노, 프린캡스요. 또 호카에지가 승급전에 우승을 했기 때문에 이거는 편성덕이라고 보고요. 지우겠습니다. 문제는 3번마 로얄파크죠.
지난 10월 23일 경주 이후에 공백기를 가지고 나와서 첫메타 경주 그래도 버텨줄 줄 알았는데 조기 때는 별로 안 좋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처음은 못 버티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자, 경주 거리를 늘려 나오긴 했지만 선취입이 자유로운 마필이고 조기의 강도를 올리지 않는 걸 보니까 이거 때리려고 승부를 하고 준비한 것 같습니다. 3번 로얄파크는 일단 기본적으로 관심 가져보시고요. 유일하게 이제 3번 듀얼 폭풍이 조인권, 문세영, 박태종으로 이어지는 계보에서도 별다른 성과를 보이지 못했지만 이 마필은 유일하게 잘 타는 기수가 안유리 기수입니다. 정말 신기할 노릇인데 발주가 좀 안 되죠, 이 마필이. 발주 늦발하는 마필인데 유일하게 또 안유리 기수가 채찍까지 되면서 발주를 끌어내는 마필이죠. 결국은 지난번 경주 때에도 편성이 약체팀이었었기 때문에 입상을 한번 꿈꿔봤었는데 직선주로 해서 채찍을 놓치면서 정말 박빙의 승부에서 안쪽으로 기울어지는 그러한 좀 불운을 겪었던 마필이에요. 뭐 이 마필이 매번 결정적이 있었기 때문에 4번 마필을 놓고 하자 이런 말씀이 아니라 지난번 경고 때 사연도 있고 기수가 항상 그렇잖아. 자기가 좀 자신 있는 말에 타게 되면 안 하는 짓거리도 하게 되는 거야. 더 힘있게 밀어주게 되고 더 채찍을 대게 되고 그러한 면허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워낙에 안효리 기수와 좋은 호흡을 보여주고 있는 마필이기 때문에 3번 듀얼 폭풍 느린 추임력을 가지고 있긴 하지만은 관심을 좀 가지고 싶다라는 말씀을 드리겠고 5번 새벽 아침을 제가 설명해 드렸죠. 안 될 것 같고요. 6번의 포에버킨 그냥 누추입이죠. 누추입을 하고 안쪽 파고들면 또 기대고 근데 추임력은 나쁘지 않은데 항상 타이밍 잡기가 애매해요. 올라오면 어쩔 수 없는 건데 56km 중량이라서 좀 찝찝하긴 하네요. 8번 매니파크는 이런 걸 운이라고 하죠. 매니파크는 도입될 당시부터 나름대로는 임기현 기수가 괜찮은 말인 줄 알고 좀 착각을 했다고 해요. 근데 이 매니피 새끼기도 하고 매니피 짝퉁이기라고 해도 기본적인 삭수를 보여줄 줄 알았는데 전혀 못 되었죠. 완전 바닥권의 성적을 기록하다가 지난 국산 6등급의 온리고 골드스타 쾌도 여왕 이러한 똥마디를 만나면서 직선에서 끝권을 보여줬다고 이번 경주 승급전입니다. 팔립니까? 네, 팔리지도 않을 겁니다. 이 마필은 저는 한참 있었나 봅니다. 오히려 9번만 에바로드가 낫죠. 악벽이 있고 그전 경주만 하더라도 꼴찌를 일삼던 이 마필이 이하나 기수의 놀라운 선전을 보여주게 됩니다. 물론 약간의 어부질격은 있다고 보기도 하겠지만 정말 못 뛴 걸음은 아닌 것 같아요. 에바로드가 예전의 걸음을 조금씩 회복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관심을 좀 가는 마필이고요. 10번 주국성은 될 것 같으면서도 안 되는 마필이라서 각질병원은 성공한 것 같아요. 선행을 안 가도 그만큼 올라오니까 과연 전개를 어떻게 풀어나느냐 문제인 것 같고 자 정말 여러분들한테 빨대 꽂아갖고 돈 뺏어간 놈이 있죠. 바로 이 실마 금곡성입니다. 저도 한 2번 승부를 해갖고 깨졌던 마필이고 매번 뭔가 모르게 좀 아쉬운 마필이죠. 뭔가 모르게 결선 전방에서는 끝걸음을 보여주는데 3착이고 4착이 이랬던 마필이에요. 편성을 완전 쓰레기로 만났습니다. 이 정도 편성에서도 못 온다면 금곡성은 나가 죽어야 되지 않을까. 저는 그 시범 금곡성은 이번 경주만큼은 충마감은 나도 여러분들 후회 없을 것이다 이런 말씀을 좀 드려봅니다. 워낙에 마필들이 없습니다. 11번 마필을 놓고 일단은 3번 듀얼 폭풍 쪽에 좀 더 포커스를 맞춰보고요. 3번 로얄파크도 당연히 가져가야 되겠죠. 열어놓고 3번, 4번, 열어놓고 3번, 4번 두 번의 마필 그리고 열어놓고 6번과 9번 이 두 번의 마필은 일단 배당이 나와. 뭐 이것저것 다 팔리니까 배당이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환수율 한번 보시고 배당까지 확인하신 분 다음에 11번 마필을 놓고 한번 승부를 해보십시오. 11번 마필을 놓고 3번, 4번, 11번 놓고 6번, 9번 이런 마필들에게 이번 8경주 관심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서울경마 9경주입니다. 경주에 1700m 12마리 마필들이 출전했고요. 한 달간의 승부처입니다. 승부처가 아니구나. 죄송해요. 착각했네요. 12경주가 승부처인데. 자, 9경주입니다. 경주에 1700이고 현재 4등급 경주. 매번 그런 마필들이죠. 끝걸음이 좋아지도 않고 나쁘지도 않고 올라오다 말고 되다 말고. 일단 눈에 띄는 마필이 3번 구투유와 7번 스모키베일입니다. 이게 우리가 혼합 4등급 경주예요. 스모키베일은 전 전력의 변화가 왔다고 믿었습니다. 지난번에 11월 13일 경주에서 전력의 변화를 보였을 때 외곽에서 좀 안쪽으로 기우는 모습을 보였다 하더라도 이 정도면 되겠다라고 생각했는데 그 다음 경주 인기원을 팔리고 졸전이었었고요. 자, 다시 한번 주전 기수인 유성환 기수에게 돌아왔습니다. 어차피 편성은 잘 만났고요. 끝걸음 싸움이라고 한다면 7번마 스모키베일의 어떤 기회가 충분히 될 것으로 보여지고요. 동강 파트너가 할 수 있죠. 3마 구투유. 지난번에 데블맨에게 4마신, 2마신 정도로 깨지긴 했지만, 이제는 입장이 좀 바뀌었죠. 데블맨도 부담 용량이 56.5까지 늘어난 상태에서 11번 게이트고,
구투유는 안쪽으로 들어와서 선입권 전개가 가능해졌으니까. 박상훈 기수가 이 마피를 잘 타요. 잘 알고 있다고 저는 봅니다. 그리고 김혜성 기수가 아마 토요일 날 마카오에 가 있기 때문에 박상훈 기수에게 기회가 온 것 같아서 잘 타겠죠. 구투유는 상태도 좋고 남대로 견적이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안쪽을 차지하는 이범호 금태풍, 저거 최근 경주의 수성이 예사롭지 않다는 말이 생각이 들 정도로 맨 처음엔 좀 늘어져 있지만 이 결선 전방에서 보여주는 끝걸음은 금태풍이 이런 모습이 있었어?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아주 깔끔한 끝걸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승급전이라 하더라도 최근에 상승세를 구가하고 있는 마필이고요. 1700m라는 거리에 대해서 이 금태풍이 좀 출전 안 해봤기 때문에 부담감이 있다고 하지만 어차피 현 등급에서 좀 기복을 많이 보이는 마필들이라는 점에서는 저는 금태풍까지도 멋이는 못할 것 같습니다. 자, 실버 데블맨은 지난번에 페로비치 기수가 해결을 해내긴 했지만 이게 내측으로 좀 이제 심하게 기대는 모습이 있었던 마필이에요. 근데 이상하게 페로비치가 타니까 또 안 기대요, 말이. 마필을 무조건 알고 기승을 했기 때문에 성공할 수 있었다라고 평가를 받을 수도 있지만 페로비치 기수가 원래 타려고 했던 마필이 아니라는 점에서 지난번에는 원래 조성권 기수가 기승할 예정이었었는데 당일날 페로비치 기수로 기수가 교체된 거였었죠. 그래서 모르고 이 정도 탔는데 알고 타면 또 어떨까. 근데 부담 중량이 버거운 건 사실이에요. 버리지는 못하겠지만 좀 버거운 마필. 시마 JS1은 매번 똑같죠. 올라오다가 하는. 매번 무빙을 떠서 한 발에서는 아쉬움. 이러다 언젠가 한번 들어올 것 같은데 그거 쫓아다니다가 아주 내고정원이 거들날 판이야 지금. 그래서 이거는 좀 그렇다고 치고 끝걸음은 좋아요. 무시하지 마시고. 이번 구경주는 4번을 놓고 할까 7번을 놓고 할까 좀 솔직히 고민이 됐습니다. 이 박상훈 기수가 기승을 했기 때문에 구투를. 근데 전개가 워낙에 구투가 좋으니까 무시는 못할 것 같아서 4번을 놓고 한번 공략을 해볼 생각이고요. 2번과 7번 두 마리 아필이 우선적인 관심이고 외곽을 차지한 4번 놓고 11번, 12번 이 두 마리 아필은 일단 방어하는 막권 정도 가져갈 생각입니다. 장산차는 시종일관 기대는 마필 때문에 기대는 버릇 때문에 안 되는 마필이고 달려라 번개는 매번 그렇고 이 키마가 조금 찝찝하긴 한데 글쎄 이걸 다 가져가면 어디 또 막권 사겠습니까? 자, 4번 놓고 하겠습니다. 4번 놓고 2번, 7번 두 번의 앞에 좀 더 포커스를 맞춰보고요. 4번을 놓고 11번, 12번 관심 가져보면서 구경주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10경주입니다. 9마리 RPG에 출전했고요. 경주거리가 1900입니다. 지금 마사회가 올해부터는 좀 장거리 경주에 신경을 쓰겠다고 하더니 정말 똥마들 모아놓고 장거리 갖다 놓고 사람 열받게 하려고 작정한 것 같습니다. 일단 눈에 띄는 마필을 3마리 정도 체크해 놓으시면 됩니다. 3번마 벨리스타, 6번마 미스터 마운틴, 7번마 톡톡 여장군. 이 3마리 마필이 우선순위고 한 마리를 더 낑겨 넣는다면 그것만 스페셜러로 이 마필까지 낑겨 넣겠습니다. 이 안에서 끝난다고 봐요. 3번, 6번, 7번, 9번. 이 4마리 안에서 끝이 난다고 보고요. 일단 총막감 때문에 상당히 좀 제가 고민을 많이 했는데 3번마 벨리스타는 장거리에서는 항상 재밌는 마필입니다. 이 추입 때문에 아쉬움이 있던 마필이지만 이 1700m에 57km의 중량을 하더라도 절대 무시할 수 있는 마필은 아니라고 보여지고요. 6번 미스터 마운틴도 모처럼만의 편성을 만났죠. 직선으로 꼬끄는 좋았던 마필인데 컨디션 난조를 보였었는데 윤태혁 기수가 고삐를 잡았어요. 태혁이가 이런 말 참 잘 만듭니다. 그래서 저는 6번 미스터 마운틴도 역시나 관심이 가는 마필이다. 7번 톡톡노 장군은 이 마필 아마 충막감을 한번 놓고 싶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근에 수성이 나쁘지가 않죠. 끈기도 갖고 있고 선입권에도 중반에 무빙을 뜰 수 있기 때문에 정정의 기술을 하더라도 7번 마필 한번 노려보고 싶다라는 말씀을 드리겠고 충막감으로요. 9번 스페셜러는 승급전에 인기가 좀 실렸던 마필인데 발주는 그런 대로 나왔어요. 근데 직선에서 고름이 어쩜 그렇게 안 나오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얘는 완전 또라이입니다. 그러니까 심승태 조교사도 이 마필에 대해서는 취재를 좀 언급을 안 할 정도로 워낙에 기복이 심하니까 과신할 수가 없는 거죠. 어느 날은 잘 뛰었다가 어느 날은 개차박이 돼버리는 그런 상황들이 참 많은 마필입니다. 그래서 좀 속이 상한 마필이기도 했죠. 저는 이번 경주는 7번 톡톡노 장관을 놓고 3번 벨리스타나 6번 미스터 마운틴 쪽에서 주력 막권을 선정을 해볼 생각이고요. 받친다면 9번만 스페셜 언어인데 받칠만한 편이 나올지 모르겠어요. 7번 놓고 3번 6번 7번 놓고 3번 6번 이 두 마리 앞필 쪽에 우선적으로 좀 관심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대건의 승부경주입니다. 12마리 앞필이 출전한 1등급 경주고요. 경주로가 2000m입니다. 오래간만에 1등급 경주 장거리 경주 보게 되네요.
상당히 좋죠. 예, 인기권의 마필드 뭐 3번 언비터블, 실버 클린업 천하, 뭐 시어머 치프레드캔은 많이 안 팔릴 것 같고 이 마필을 제외하고서도 의외로 기복을 보이지만은 근성이 다부진 마필들이 상당수가 출전을 했습니다. 현등급에서도 강단이 있었던 마필도 있고 또 현등급에서 기복을 보이지만은 의외로 컨텐이 살아난 마필이 있어서 이건 정말 해볼만 하다. 그리고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노려봤던 마필인데 솔직히 성적은 썩 좋지는 않았었죠. 그랑프리에서 돌아온 3번 언비터블과 클린업 천하를 인정을 하느냐 아니면 이변을 낼 수 있는 다른 마필에게 포커스를 맞추느냐가 이번 경주를 승부처로 삼은 이유가 되겠다라고 말씀을 드리면 좋을 것 같고요. 이번 11경주 뭐 대상 경주라는 의미가 있지만 큰 대상 경주는 아니니까 뭐 상금 많이 주는 경주는 아니에요. 하지만 노려볼 가치는 충분히 있다. 한대건 해보겠습니다. 이번 11경주 한대건의 메인 승부처 많은 관심과 응원을 부탁드립니다. 이게 상당히 어려운 경주입니다. 난타전을 할 수 있겠죠. 자, 마지막 12경주입니다. 경주는 1200m 국내 4등급 경주고요. 한대건의 승부처입니다. 일단 OJ 명답을 축막감으로 놓고 할 생각은 없습니다. 데뷔한 이후에 4번의 입상, 1번의 우승, 복승률 100%를 기록을 하고 있는 마필이죠. 근데 지금 OJ 명답을 축마로 놓고서 공략하고 싶지는 않다. 뭐 여러 가지 사연들이 있습니다. 제가 또 OJ 명답은 뭐 출마 투표장에서 사연도 있었다고 말씀을 드렸었어요. 뭐 천마타 쓰려고 했는데 경주가 깨지면서 1300을 나간 적도 있었고 지난번에는 특별 경주였어요. 매니브 레이싱, 뭐 리드머니 상당히 강자팀이라고 할 수 있죠. 이 경주에서 선전을 하면서 계속적으로 파죽의 상세를 구가하고 있는데 저는 이 10월 OJ 명답을 놓고 할 생각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 경주가 승부 경주가 된 거예요. 어느 정도는 깨질 수 있다는 확률을 가지고 붙어보는 경주고요. 충분히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12경주 한대건의 메인 승부처고요. 이 마필을 축막감으로 안 세웠을 때 도대체 어떤 마필을 가지고 갈 거냐? 저는 충분히 사고가 나올 수 있는 편성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혼전 경주의 냄새가 꼬물꼬물 올라오니까 자, 그 냄새 한번 제대로 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냄새가 끌리시는 분들, 냄새 좋아하시는 분들 한대건과 함께 해주십시오. 자, 한대건의 마지막 승부처 12경주 시원하게 붙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토요일 경마는 여기까지 마무리하겠고요. 한대건의 승부처 정리해드리겠습니다. 3경주, 5경주, 7경주, 11경주, 12경주, 3, 5, 7, 11, 12. 그 중에서는 7경주가 한대건의 초특급 메인 승부처고요. 토요일 경마에서 가장 자신 있는 경주예요. 7경주가. 그리고 제주경마는 6경주 승부해보겠습니다. 자, 일요일 경마는 긴장들 하셨습니까? 자, 일요일 경마에서 한대건 1년에 딱 한두 번밖에 하지 않는 한대건의 정말 다바가 메인 승부처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자, 일요일 경마 반드시 함께 해주시고요. 특히나 그 다바가 승부처는 반드시 한대건과 함께 기쁨을 나눠주십시오. 많은 기대를 품고 현장에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